여기 작고 귀여운 공주님처럼 보이는 아이가 보이시나요? 사실 그는 프랑스 루이 15세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또 다른 그림도 볼까요? 이 작품은 빅토리아 여왕의 가족을 그린 초상화인데요. 맨 왼쪽 드레스를 입은 아이는 바로 에든버러 공작 알프레드입니다. 이렇듯 그림 속 남자아이들은 하나같이 공주님 같은 드레스를 입고 등장합니다. 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 같은 차림으로 있었을까요? 아동복 역사에 대해 아는 분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어린아이들은 태어난 뒤 몇 년 동안 치마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옛 그림 속 남자아이들은 모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렇다면 소년들이 수백 년 넘게 드레스를 입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배변 훈련의 편의성입니다. 당시 단추나 후크는 지금의 지퍼나 똑딱이 단추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다루기엔 무척 불편했죠. 둘째는 실용성입니다. 과거의 옷은 값비쌌고 원단도 귀했는데요. 그래서 몸에 꼭 맞는 바지보다 오래 입을 수 있는 헐렁한 드레스를 선호했고 성별 구분이 없으니 형제자매끼리 물려입기에도 좋았죠.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림 속 아이들이 소녀인지 소년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상화 속 의복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고 이런 단서들을 통해 현대 미술사학자들은 소년과 소녀를 가려낼 수 있었는데요. 이 그림은 영국의 찰스 1세의 자녀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남자아이인지 구별하실 수 있나요? 가운데 아이는 한눈에 봐도 남자아이입니다. 찰스 2세죠. 그렇다면 또 다른 남자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찰스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 제임스입니다. 그는 드레스를 입고 있죠. 초상화 속 성별은 주로 옷이나 장신구로 구별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주로 흰색이나 옅은 색 옷을 입고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남자아이들은 짙은 색 또는 붉은 옷을 입었거나 벨트를 두르고 작은 칼이나 단검을 차고 등장하기도 했죠. 다만 이런 묘사가 곧바로 당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9세기 초 사진술이 보급되면서 드레스를 입은 소년들의 모습은 사진으로도 남겨지게 됩니다. 1871년에 찍은 이 사진에서도 뒷면에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면 드레스와 긴 머리 때문에 소년인지 소녀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유명 인물들조차 어린 시절에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남겼는데요. 이 아이는 훗날 제32대 미국 대통령이 되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2살 무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 역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데요.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죠. 그렇다면 소년들은 언제까지 드레스를 입어야 했을까요? 빠르면 2살, 늦으면 7살의 남자아이들이 드레스를 벗고 반바지나 바지를 입었는데 이것을 브리칭이라 불렀습니다. 부모에게 브리칭은 단순히 옷차림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유아기를 무사히 넘기고 살아남았다는 일종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죠. 당시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무려 4분의 1이 10살도 되기 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6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신분과 상관없이 하층민 가정의 소년들까지도 브리칭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년들에게 브리칭은 인생의 전환점이자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기다려졌고 잔치를 열어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어른들은 드레스를 벗고 바지를 입은 작은 신사에게 용돈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브리칭은 아버지가 아들의 양육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은 아버지나 다른 남성 멘토에게서 가문의 전통과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배우며 남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처럼 그림 속 아이들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당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초상화 속에도 이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